백종민, 강희종의 테크토크.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종민. 저는 강희종입니다. 네, 오늘 우리 강 기자님하고 저하고 또 좀 핫한 이슈를 한번 다뤄보고 하려고 우리가 좀 이렇게 결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요즘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그 인텔의 어떤 위기 그리고 어떤 분사 계획도 좀 발표를 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미국의 사모펀드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보고서를 내서 주가가 또 출렁거리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백 기자님과 한번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좀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어디가 뭐 우위에 있고 어디가 더 문제가 있는지 그렇죠. 한번 꼼꼼히 한번 지켜보죠. 네. 자, 지금 인텔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인텔이 네. 지금 위기설이 계속 돌았었는데 인텔의 좀 위기 배경은 어떤 건가요? 인텔의 위기 배경은 한마디로 잘 나갈 때 너무 배를 두드리다가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텔이 독점 기업이라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과거의 PC 시대에는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은 시청자께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지만은 과거에는 인텔 CPU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 그 사들이나 바쁘고 지금 애플 아이폰이 나오면은 그 줄 서러 사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인텔 CPU를 사라고 이제 줄 서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이제 끝나버린 거죠.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세상은 변하고 있었는데 이 인텔이라는 회사는 워낙 이 CPU라는 정말 거의 사실상 거의 독점인 분야에서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내가 좀 이거 연구 개발 좀 늦게 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지금 발목을 잡혀서 지금 거의 한 7, 8년째 우리나라식으로 시쳇말로 말하면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보면은 나노 경쟁이 한참 이제 네.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좀 뒤처졌다고 하는데 왜 그런 좀 현상이 이게 있는 건가요? 인텔은 삼성전자와 같이 종합 반도체 업체라고 설계, 제조 다 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TSMC가 나오면서 제조는 포기하고 설계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금 인텔과 삼성이 거의 독보적으로 지금 종합 반도체처럼 남아 있습니다. 근데 결국 경쟁 상대는 TSMC잖아요. TSMC라는 아주 지금 거대한 산이 올라와 버렸는데 지금 TSMC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미세 공정 도입이 필요하죠. 근데 이 인텔이 정말 엄청난 실수를 했던 게 이 미세 공정으로 가기 위한 정말 핵심 장비 EUV라는 그 네덜란드 ASM에서 만드는 그 장비죠. 을 중에 을이 아니라 갑이라는 그렇죠. 그런 기업이죠. 슈퍼을이라고 부르죠. 네. 근데 이 ASLM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게 인텔이에요. 사실상 미국 기술이었고 했는데 이거를 동맹국이니까 네덜란드에 줘보자. 그래가지고 네덜란드에 기술도 넘겨주자고 하고 자금도 지원해요. 그래서 사실상 인텔이 이 회사를 거의 밀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텔이 없었으면 이 회사가 만들어질 수도 없었어요. 근데 정작 이게 제품이 나올 때가 되니까 워낙 비싸고 하니까 뒤로 싹 빠진 거예요. 당시 CEO가 우리 장사 잘 되는데 14나노 정도 되는 CPU 잘 팔고 있는데 뭐하러 사들이나. 그때 삼성하고 TSMC는 공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10나노를 깼고 지금 3나노, 2나노 경쟁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인텔은 그때부터 정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 공정이 발전을 못하니까 CPU의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반도체라는 게 회로 선폭을 줄이고 회로 선폭이 줄면 또 전개 소모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계속 이 공정 경쟁을 하는 건데 거기서 나몰라라 해버리니까 성능이 크게 좋아진다는 보장이 좀 없는 거죠. 네. 과거에는 인텔이 2년마다 한 번씩 공정을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걸 틱톡 전략이라고 그랬는데 한 번은 설계를 바꾸고 한 번은 공정을 바꿨어요. 그거를 못 따라가서 AMD가 파운드리를 팔아버리고 설계 기업으로 변신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거꾸로 한 10년 만에 인텔이 이런 꼴을 결정을 하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마 인텔이 지금 추격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지금은 제조뿐만이 아니고 설계에서도 자꾸 오류가 발견이 되면서 주요 PC 소비자들이 이제 너 못 믿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놔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계도 제대로 안 되지 파운드리라고 지금 공격적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7나노 뭐 등등등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 자기네들이 만든 뭐 7나노급 공정에서 나온 CPU도 별게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쓰는 CPU도 PC도 좀 개선된 CPU라고 하는데 저는 5년 전에 받았던 PC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뭐 중간에 렉도 걸리기도 하고 좀 더 불편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비자들이 인텔이라는 회사의 CPU 제가 가끔 강연을 나가다나 뭐 기사를 쓰다 보면은 뭐 만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저희 관계자님이나 우리 나이 때보다 우리 나이 때나 좀 높으신 분들은 아니 인텔 말고 CPU를 쓸 수가 있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미 저기 시대가 뒤지신 겁니다. 그래서 인텔 CPU를 도입하셨다가는 회사 경쟁에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AMD를 꼭 고려해 보시라고 하면 굉장히들 놀라시더라고요. 네.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인텔이면은 참 인텔이 새로운 칩을 내놓을 때마다 옛날에 뭐 외계인을 고문해서 칩을 만들었다 이런 소문이 돌 그랬죠. 정도로 이제 되게 혁신적이고 뭐 경쟁사들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긴장시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인텔이라면 거의 롤모델처럼 생각했던 그런 기업인데 삼성의 목표가 인텔을 따라잡는 그렇죠. 거였는데 그건 이미 한참 전에 달성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시대가 많이 좀 변했던 것 같고요.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네. 결정적인 계기가 아까 외계인 고문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최근에 외계인을 고문해서 나오는 CPU 뭐 반도체는 사실상 엔비디아의 GPU하고 애플의 칩이라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특히 애플이 인텔에 결정적인 타격을 미친 게 뭐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칩은 뭐 인텔 걸 쓰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애플이 결정적으로 인텔하고 손잡고 만들던 PC에서 인텔 CPU를 아예 통째로 덜어내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M1이라는 칩을 2020년에 넣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칩이 인텔에서 판매하는 가장 좋은 CPU급하고 거의 같은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노트북 CPU인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대체. 이게 말이 되냐. 그땐 정말 외계인 고민했단 말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네. 그때부터 인텔 CPU들의 판매가 좀 힘들어지면서 경쟁이 격해졌고 또 결정적인 게 서버 분야에서 지금 문제가 또 심각해요. 이 서버라는 것이 지금 AI 시대 들어오면서 서버를 굉장히 많이 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AMD 경쟁사가 인텔의 경쟁사는 AMD라고 치잖아요, 보통. 근데 보통 한 10년 전만 해도 AMD라고 하면은 뭐 점유율이 뭐 한 10% 뭐대 그냥 뭐 싸구려. 지금은 거꾸로예요, 완전히. 오히려 AMD CPU를 갖다가 데이터 센터를 설계를 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도 좀 AMD로 좀 만들고 있고 특히 또 엔비디아들이 칩들을 AMD 서버 CPU 같이 붙여가지고 만든 CPU 컴퓨터들이 뭐 전 세계 슈퍼컴 순위를 장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서버 시장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버 시장에서도 인텔처럼 전기를 많이 먹는 CPU보다는 스마트폰처럼 전기를 덜 먹는 CPU를 선호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텔 설계가 아닌 ARM에서 만든 설계를 가지고 만든 CPU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의 파이는 점점 줄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설계도 잘 안 되고 생산도 과거에 전기를 많이 먹던 설계를만 해봤던 만드는 반도체를 만들던 사람들이 고객을 위해서 앞으로 설계를 만들어준다? 이거 쉽지 않죠. 네. 마인드 자체가 갑과 을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아마 지금. 인텔은 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기업이고 또 이제 우수한 인력들이 거기다 밀집돼 포집해 있을 텐데 참 이게 왜 이렇게 몰락했는지 과거에 이랬어요. 다 나왔어요. 그 인력들이 좀 많이 인력들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사실 뭐 지금 이 애플 CPU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대부분 다 인텔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또 지금 AMD도 마찬가지고요. 인텔에서 만드는 분들이 많이 나갔어요. 특히
더 황당한 거는 이 퀄컴 같은 경우도 지금 애플에서 나왔던 멤버들도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애플 가서 칩을 만들고 거기서 또 만들어진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회사들도 옮기고 그러면서 이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인텔에는 지금 뭐 슈퍼스타라고 할 정도의 설계자들이 지금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좀 이게 좀 경영을 잘 못하고 있는 사이에 그 인력들이 그 최고급 엔지니어들이 또 다른 기업들을 갖고 거기서 다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좀 이렇게 개발하고 그렇게 돼서 네, 이제 좀 이게 전파가 된 거군요. 어떻게 보면 경영을 잘한다. 그건 좀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게 아마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경영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가가 좋았으니까. 주가 관리를 한 거죠. 대부분. 주가가 좋으니까 아, 우리 회사 괜찮아 했는데 밑에서는 세상이 변하고 있었고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 우리 돈 잘 벌고 있는데 뭐하러 이거 해. 어떻게 보면 삼성이 HBM 나왔을 때 HBM 아 이거 조그만데 뭐하러 해 하면서 좀 뭐 그렇게 적절히 생각 안 하다가 하이닉스한테 조금 그걸 뺏겼잖아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인텔에서 벌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인텔은 근본적인 경쟁력 자체를 깎아먹고 있다는 게 지금 더 심각한 문제죠, 지금. 그렇군요.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보면은 실적도 줄고 그 주가도 떨어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반도체 기업의 순위, 뭐 매출 순위, 그리고 주가 뭐 순위 보면은 당연히 인텔이 톱이었어요. 인텔 뭐 거의 빅테크 중에서 가장 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지금 미국 그 다우지수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인텔이. 지금 수준 상황이 주가라면 사실 이거 다우지수에서 빼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시가총액인데 네. 지금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당연히 뭐 저기 엔비디아가 있고 그 다음에 TSMC도 있고 하지 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인텔의 순위는 거의 10위권 저기 근처예요. 네. 굉장히 아마 지금 더 빠졌을 겁니다. 제가 오늘 확인을 못 하고 왔는데 이게 주가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50% 하락했잖아요. 하루에 한 30-40% 하락했었는데 아마 그전 기준으로 10위권 정도였으니까 하이닉스보다도 하고 지금 뭐 도토리 키재기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거 상상을 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진 그렇죠.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AMD보다도 지금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심지어 퀄컴 스마트폰 칩 만드는 퀄컴에 비해서도 뭐 터무니없이 지금 부족한 거죠. 시장에서는 분명히 위기가 있다고 경고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 뭐 자신들이 워낙 기반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아, 충분히 우리 할 수 있어 하긴 했는데 현실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인텔이 결국 그 위기감을 느끼고 CEO도 교체하고 팩 싱어로 좀 교체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자구책도 그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게 좀 효과는 그동안 사실 별로 없었나 봐요. 이게 팩헬싱어라는 사람이 실은 저도 행사 가서 만나보고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인텔의 경쟁 구도에서 밀려가지고 다른 기업으로 그냥 이직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10년여 만에 화려하게 복귀를 했어요. 너밖에 없다. 다시 돌아달라. 이 사람이 미련 없이 돌아왔다고 해요. 자기가 원래 CEO가 되고 싶었던 회사니까. 근데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거야, 이제. 기술은 뭐 별 발전도 없었고, 뭐 제조를 해야 되는 생산 시설도 지금 뭐 수준이 너무 낮아졌고, 그래서 미국 정부하고 마침 또 코로나 시기가 딱 맞으면서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자라는 목표로 뭐 보조금을 받아서 정부에서 지금 엄청나게 공장을 크게 짓고 있는데 파운드리를 하겠다고요. 근데 누가 거기다가 주문을 주냐고요. 지금 가만 보면 요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서의 HBM을 납품하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 받고 있다, 무슨 뭐 퇴짜 맞고 있다, 그런 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삼성도 이렇게 지금 3나노까지 와 있는 기업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인텔이 14나노 하다가 갑자기 1, 2년 만에 7나노 와서 갑자기 뭐 1, 2년 만에 다시 또 뭐 2나노, 1.8나노 한다? 그거 어느 고객이 믿고 가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겠어요? 제 보기에는 정상적인 반도체 기업 CEO라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러겠죠. 얘기죠. 예. 이거 예. 그리고 만약 설계 뭘 맡겨서 생산한다. 이게 바로는 뽑힐까요? 아마 또 엄청난 기간 동안 뭐 수율이 또안 테스트하고 나오겠죠. 하면서
할 것이고 수율 자체도 문제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문제죠. 사실 이거 반도체 칩이라는 게 뭐 딱 내놓으면서 보여준 뭐 데이터 시트들이 있는데 보면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전에서 돌려봐야지 한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실전에서 돌려봤는데 갑자기 뭐 게임이 중간에 서버리고 막 PC에서 열이 나고 그런 경우 지금까지 우리 전자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겪은 우리 경험이잖아요. 특히 PC들도 이 반도체 문제로 인해서 열을 받아가지고 리콜되고 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대부분 이유가 CPU와 GPU가 열을 받아가지고 그랬던 경우죠. 근데 인텔이 만약 이번에 새롭게 내놓는 제품들, 뭐 새로운 공정에서 내놓은 제품들이 실제로 구현을 해봤더니 소비자 써봤는데 이게 난로다. 그래버리면은 더 큰 치명상을 받을 수 있겠죠. 아마. 그럴 때는 아마 납품받은 기업까지 뭐 소비자들에게 당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문을 보수적으로 할 텐데 아마 공장은 또 엄청 크게 졌다고 하잖아요. 실은 이게 미국 정부에서도 인텔에 보조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14나노 공정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뭐 5나노, 3나노 하겠다고 하는데 저걸 믿을 수가 있느냐. 근데 지금 미국도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보조금을 미뤄는 줬는데 미뤄줬더니 갑자기 실적이 꼬꾸라지고 제품도 제대로 안 나오고 심지어 보조금을 받았는데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사람을 자르겠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게 인텔의 공장을 짓는데도 저기 러스트벨트 그쪽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서 사람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질 일이죠. 정치권에서는. 대선 앞두고 사람 자른다고 하는 게 좀 그렇죠. 네, 지금 정치권에서 보면 인텔이 얼마 정도 위기라는 걸 보시냐면은 예전에는 PC 광고할 때 뭐 띵띵띵 하는 소리 나왔잖아요. 항상 마지막에. 그렇죠. 그 인텔 로고하고 나왔잖아요. 요즘 제가 며칠 전에 모처럼 TV를 한번 켜봤더니 삼성 PC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이 테크토크 첫 시간에 다뤘던 그 AI PC 얘기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광고 마지막에 칩 회사 로고가 뜨더라고요. 어디였게요? 퀄컴이었나요? 퀄컴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퀄컴 칩을 사용했다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일이 또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군요. 이게 네. 없던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광고를 했다는 의미는 아마도 퀄컴에서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게 자기들의 삼성에 왜 그걸 넣어주겠어요. 아마 이걸 반도체 칩을 사용하는 데 대한 다른 좀 펀딩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인텔이 그거를 잘해가지고 예전에 뭐 경쟁사를 뭐 확 제껴버리는 경쟁사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버렸다가 독점 문제로 또 공정거래위에 제재를 받기도 했었는데 만약 인텔이 필요하다면 마케팅 펀드를 태우겠죠. 저 광고하겠다고. 근데 인텔 광고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구조조정하는 판에 심지어 오히려 이 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퀄컴은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게 딱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뭐 저 브로드컴이 인텔에 그 칩을 맡기려고 했는데 그 품질 통과를 못해서 네.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인텔이 결국은 파운드리를 이제 제조 부분을 좀 매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막 돌았었는데 결국은 매각하지는 않고 분사하는 쪽으로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걸 지금 매각했다가는 미국 정부한테 어떻게 될까요? 보조금을 받았는데 매각한다. 이건 좀 큰일 나죠. 아, 매각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그런 매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닐 겁니다. 근데 일단 파운드리하고 설계는 일단 분리를 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분리를 했다는 건 언젠가는 그거를 외부보다 팔 수도 있다는 일단 시작점이 되잖아요. 일단 별도 분리를 해놨으니까요. 근데 설계와 제조를 같이 갖고 있다는 건 되게 좀 시너지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삼성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매각은 못하고 그게 지금 시너지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 인텔이 새로 내놓은 칩이 있어요.
루나 레이크라고 그리고 또 에로 레이크라고 또 이 코드명인데 이 칩들을 인텔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TSMC에 TSMC에다 맡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근데 본인 것도 이제 못 믿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와야지 만약 TSMC가 만든 제조해준 이 칩이 시장에 성공을 거뒀다. 그러면은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네 인텔의 파운드리가 뭐 완전 엉망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성공했다. 성공했으면 오케이. 실적에는 긍정적이겠죠. 근데 그럼 파운드리가 어떻게 할 거야 대체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예 실패를 했다. 그러면 뭐 TSMC에 맡기고도 또 실패했느냐 그런 말까지 나올 거예요 아마. 이래저래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지금 인텔의 발표를 보고 인텔의 발표는 굉장히 좋게 나와 있거든요. 뭐 퀄컴 칩보다 훨씬 좋고 뭐 이렇게 AMD도 압살할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특히 전기를 많이 먹지 않을 것이다. 하도 당해가지고 이제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나와 봐야지, 써봐야지. 아마 인텔의 신제품 발표에 대한 기사나 유튜브 밑에 댓글 보면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닦여 있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자주 사용하던 소비자들은 이제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파운드리를 매각하지 않고 분사를 선택한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은 일단 정치적으로 과연 지금 이걸 매각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외국 뭐 입찰을 넣었다. 이건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미국 보조금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렇죠. 당장 이걸 포기할 수는 지금 없을 거예요. 제대로 선거가 나오지도 않은 거니까 아마 어떻게 또 시도를 하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뭐 루나 레이크나 에로 레이크 새로운 칩들의 성공 여부를 좀 지켜보려고 할 텐데, 만약 그것까지 제대로 일이 안 된다 그러면 분명히 또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근데 오히려 아마 또 이렇게 매물을 파운드를 포기한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는 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도 이 파운드리 분리를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인텔이. 근데 물론 또 그 뒤에 또 제대로 오름을 하긴 했지만은 이게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볼 것이고, 아마 또 인텔의 주주로 들어가는 사모펀드들이 또 이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본류는 살아야 되니까 인텔의 어쨌든 이 설계라는 거 그 IP 재산은 엄청난 부분이 가치가 있는 거니까 분명히 이걸 기반으로만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사실 패킬싱어 자체 CEO가 어차피 파운드리 전문가도 아니고요, 설계 전문가인데 우리가 썼던 뭐 386, 486 CPU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486 나온 지 벌써 20년이 돼가는 상황인데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우리 AI 시대의 PC를 만드는 CPU를 만들고 GPU를 만든다. 이게 쉽지 않아요. 특히 GPU도 아마 말씀드릴 게 인텔이 GPU도 내놨거든요. 성능도 괜찮다고 해요. 값도 싸게 주겠다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공격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안 사요. 왜 안 사냐? 그걸 갖다 쓰면은 인건비가 더 든다. 그러니까 참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아마 변화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제조와 설계를 같은 회사에 있다 보면은 경쟁사 입장에서는 뭐 삼성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자기 정보가 이제 설계 정보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무료 그런 거 있어가지고 고객 유치가 쉽지 않았겠지만 이제 그걸 분사시키고 뭐 이사회도 분리시키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면은 고객사 유치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단은 또 그 루나 레이크나 에로 레이크는 일단 그거는 이제 팔아야 되니까 일단 급한 대로 팔아야 되니까 TSMC에 맡겨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그거를 좀 안정화시키고 판매도 좀 안정화시키고 그 사이에 좀 시간을 벌어서 그 자기 제조 공정을 좀 더 이제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걸 좀 노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AMD 사례를 가장 보면은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공정 유지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제는. 그걸 떼놓고 설계만 집중한 다음에 AMD 주가가 얼마나 뛰었는지 그래프를 보시면 많은 투자자분께서 경악을 합니다.
저도 이게 2020년인가 AMD의 주가하고 인텔 주가가 뒤집힌 거 보고 세상 이런 일이 벌어지나 않아.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거든요. 근데 공정과 이 설계 같이 가져간다. 이게 사실 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게 지금 TSMC 때문에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설계를 뭐 유출 부분들. 근데 인텔에다 맡길 기업들 뭐 설계를 과연 걱정할 때까지 할까요? 그게 지금 맡길 수 있을까도 좀 모르는 상황인데. 그리고 인텔이 가져간다고 해도 참담한 기분이 드네요. 네. 이거를 만약 모바일 CPU를 갖다, 그 사람들 모바일 CPU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뭐 휴대폰형 칩을 만들어 본 경험이 과거에는 있었죠. 근데 그걸 다 그것도 선도적인 기업인데 부분인데 그걸 매각시켜버려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기회는 다 놓친 거예요. 애플 칩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놓쳤고 다 놓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설계 관련된 이 교수님들도 결국 이 파운드를 분리해야 되지 않냐. 뭐 어떤 교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인텔이 워낙 그동안 저희 기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못 믿겠다. 그 사람들 말을 못 믿겠다. 뭐 그럴 정도니까요. 근데 아까 뭐 미국 그 인텔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뭐 미국 정치권의 네. 뭐 눈치를 본다는 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국은 또 중국이랑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칩 그 제조를 이제 TSMC한테 맡기는데 이제 대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는 제조를 미국 땅에서 하고 싶어 하고 결국은 그래서 인텔이 포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그런 거고 결국은 이제 제조를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이게 그런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게 또 인텔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마불사가 돼버린 거죠. 네. 이게 우리도 2000년대 초반에 하이닉스가 이런 경우를 당했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생각하면 뭐 격세지감이지만은 이거 하이닉스 주가 매일 폭락하고 이걸 팔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굉장히 뭐 혼란이 많다가 SK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그래도 좀 반도체 시장에 돌아서면서 지금 급변한 상황인데 아마 그 기간에 벌써 한 20년 가까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래 걸렸죠. 네. 인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미 꺾였는데 올라오는 게 대체 얼마나 걸릴 수 있을까? 그 시간은 장담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미국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 투자 재원을 다 뭘로 될 건데요? 인텔 주가가 빠진 이유가 이 엄청난 파운드리 자금을 대고 있는데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올 것이 보이니까 투자자들이 주가를 계속 주식을 사질 않고 주식을 파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거죠, 당연히. 이미 시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를 주가로 보여주고 있던 거고 점점 내려오던 중에 그나마 지금 한 번 더 맞은 거죠. 30달러에서 20달러 내려오는 순간에 아, 이 회사가 진짜 지금 옷을 다 그냥 다 벗고 이제 맨몸을 이제 마침내 이제 현실을 정말 보게 된 거죠, 정말. 네. 아마 미국 정부도 아차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미국 정부는 이걸 포기를 못 하니까 그렇죠. 포기할 수도 없죠. 결국은 돈을 계속 쏟아붓더라도 살리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노력할 가능성이 크고 근데 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미국도 그렇죠. 이 혈세에 대한 그 관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쪽도 투입했으면 일단은 살렸다면은 그래도 웬만큼 돌아갈 수 있게 돼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인텔이 그쪽에서 경영을 손을 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미국 기업들도 그 인텔이 또 중요성을 또 인식할 테니까 좀 이번에 그 파운드리 메가 그 분사 발표하면서 또 발표했던 게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어떤 차기 AI 칩을 그 인텔의 그 18 엄스트롱 그 차기 공정에 맡기겠다. 거기서 생산하겠다라는 발표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결국 미국 기업들도 인텔 살리기에 같이 나서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래도 평생 우군이었는데 지원을 좀 해주긴 하겠죠. 근데 물론 인텔 CPU가 여전히 중요하기는 해요. 이게 결국 뭐 데이터 주권을 성능 주권을 확보하려면 계속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근데 그걸 AMD만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인텔이 그 지금 사실상 뭐 비중이 한 60, 70% 되는데 그거를 미국은 지켜야 하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지원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지원이 정말
제대로 이게 작동을 할 것인지 그게 그분들의 고민일 것이고 아마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재밌는 거는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들어요. 그쪽도. 근데 그쪽에서 만드는 칩은 ARM 기반이에요. ARM 기반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들도 인텔 CPU가 필요하니까 워낙 많이 필요하니까 그쪽과 갑자기 협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저렇게 협력하겠다 그러면 또 공급가가 좀 싸지지 않겠어요? 또 아무래도 분명히 아마존도 노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존에다 공급해주는 칩이 제대로 나와야지. 뭐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면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들도 아마 성능이 제대로 나왔을 때 납품을 받겠다는 거지. 정말 성능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걸 갖다 아마존 웹사이트에 설치를 해요. 그렇다 고객들 클레임 나면 어떻게 무슨 뭐 대응할 건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 클라우드의 영속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인텔 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본인들도 분명히 자신들의 입장대로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아까 루나 레이크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9월 24일 날 출시를 하더라고요. 루나 레이크를 탑재한 네, 노트북이. 이번에 지금 네. 국내 기업들도 이제 PC 내놓는다고 네. 국내 기업들 다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삼성, LG도 뭐 델 네. 뭐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이제 메이커들이 이제 루나 레이크 탑재한 노트북을 이제 출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요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요하죠. 인텔의 네. 그 기사회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쭉 바닥을 길 것이냐 어떤 중요한 또 분기점이 될 것 같네요. 분기점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 서버 시장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서버 시장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제대로 이 변화가 벌어지지 않으면은 PC만으로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군요. PC가 AI PC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늘 거라는 기대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소비자형보다는 지금 AI 투자가 벌어지면서 뭐 수십조 단위의 투자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그렇죠. 예. 거기에 본격적으로 껴서 제품이 들어가야지. 훨씬 더 시장이 크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소비자형만 뭐 집중해가지고 된다라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이 근본적인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방송에다가 뭐 다른 방송이나 뭐 기사 썼지만은 많이 가면 물어보세요. 저기 뭐 삼성이 문제냐 인텔이 문제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 5월 달부터 떠든 게 진짜 문제는 인텔이라고. 여기 지금 심각하다고. 그리고 심지어 인텔 CEO가 대만 컴퓨터 행사에서 당당히 얘기하더라고요. 삼성을 제끼고 타원들이 2등에 올라갈 것이다. 제가 그 옆에서 보면서 말도 안 되게 하고 있다고 지금 저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저거 뻥카 아니냐 그러는데 딱 몇 달 걸렸어요. 3개월 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제 본 모습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우리나라 좀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국내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뭐 좀 주가를 하향 조정해가지고 국내에서도 좀 다음날 이제 주가가 좀 폭락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좀 국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그 D램 반도체라든지 지금 우리가 HBM 이런 거에 좀 실제로 좀 이게 앞으로 전망이 좀 어두운 건가요? 이게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일단 엔비디아의 상황을 봐야겠죠. 엔비디아 주가가 물론 뭐 한 13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뭐 한 120달러 근처까지 와 있는데 며칠 최근에 미국 페드가 비컷하면서 또 오늘 주가가 뭐 갑자기 급등하는 또 4%씩 오르고 하는데 엔비디아의 주가 상황 보면은 고점 대비 과연 이게 정말 폭락한 수준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빠져봤자 한 20%, 15%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일단 저점은 100달러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120달러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고 근데 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미국 증권사들의 투자금이 뭐 하향되어 오면서 그 뒤에서 줄줄이 또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다 따라갔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내리꽂고 있고 특히 하이닉스가 제일 심하죠. 삼성도 지금 6만 전자 깨진다, 5만 전자 얘기하는데 하이닉스가 왜 많이 깨지냐 봤을 때는 아무래도 HM 비중이 높잖아요. HM 비중으로 이 높고 HBM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왔는데 실제로 실적이 나왔고 엔비디아 공급을 하면서 근데
앞으로는 이제 삼성도 결국에는 HBM 시장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마이크론도 또 요새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영업 활동과 연구 활동을 하면서 이 세 기업이 경쟁을 한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하이닉스 혼자 다 이 파일을 가져가던 게 분산되는 가능성이 점점 더 클 수가 있죠. 아마 그런 걸 또 여지에 두지 않았나 싶어요. 분명히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뭐 AI 투자가 뭐 부진할 수도 있다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앞에서도 다뤘지만은 빅테크 기업들을 투자하지 않는 위험이 투자하는 위험보다 더 크다 하면서 지금 그렇죠. 예. 뭐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고 그리고 뭐 엔비디아가 좀 문제됐던 블랙웰 칩이 뭐 제때 나오냐 마느냐 말이 많았지만은 어쨌든 분명히 출시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대기하는 구매 대기가 지금 굉장히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또 칩은 HBM 들어갈 것이고 다만 근데 HBM끼리 안에서도 파이 경쟁이 나오지 않는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일반 D램도 뭐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거라 하는데 애플 하면 대표적인 게 메모리 짠돌이 어떻게든 조금 넣는다 했는데 AI 시대에 와서 이제 기본적으로 8기가를 넣기 시작했어요. 8기가로 들어갔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럼 그만큼 또 메모리가 수요차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 애플만 그런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아마 다른 모든 스마트폰에 점점 더 메모리를 크게 쓰기 시작하고 우리 PC도 과거에 뭐 지금 8기가 썼다면은 뭐 16기가, 32기가 이렇게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 따지고 보면은 대부분 우리 입장에선 수요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인텔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것이 기업이 정말 위기까지 정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냐 그걸 잘 체크해 봐야죠. 정말 위기는 우리 D램 업체들이 아니라 인텔 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인텔이 우리 기업들보다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텔에 대한 좀 위기감이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의 어떤 사모펀드가 오히려 한국의 반도체 기업을 좀 치는 좀 그런 공교롭게 좀 비슷한 식의 그런 보고서를 내서 좀 약간 좀 치기가 좀 공교롭게 좀 맞았죠. 맞았더라고요. 이게 모건 스탠리가 예. 2021년에는 윈터 이제 커밍이라는 보고서를 내가지고 우리 반도업체들 주가를 다 박살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윈터 이제 룸스잖아요. 예. 근데 조금 분위기가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조금 살짝 긍정적으로 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는 확실하고 거기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미국 연준이 금리를 크게 낮추면서 기술주들이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또 기반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그래도 갈 길이 남아 있고 지금 뭐 HBM만 하더라도 일단 물량이 꽉 차서 못 나갈 정도라고 하는데 그냥 거기서 더 늘어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 관심이 지금 쏠리는 거죠. 네. 주가도 주가겠지만 결국 매출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매출 증가율이 높을수록 주가는 올라가고 싶어하는 게 정상이고 투자들이 그걸 원하는데 더 중요한 건 어쨌든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유지하고 계속 이 영선수석과 기술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게 참 인텔의 팻 겔싱어가 뭐 40년 만에 큰 변화라고 스스로 이번에 그 파운드리를 분사하면서 그렇게 좀 규정을 했는데 굉장히 큰 뭐 인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반도체 산업의 지형이 좀 바뀌는 큰 변곡점에 있는 것 같아요. 인텔도 그렇고 우리 뭐 국내 산업 그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좀 이 시기를 좀 잘 좀 우리가 타고 넘어가지고 좀 극복할 수 있는 좀 좋은 도약을 좀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제가 책으로도 냈지만은 엔비디아와 애플이 어떻게 그렇게 잘 갈 수 있었나. 가만 보면 반도체 전략을 자신만의 고집을 끝까지 유지한 엔비디아가 있고요. 그리고 상황을 잘 점검하면서 갑자기 반도체 설계에 뛰어들고 그 와중에 또 외부 파운드리를 잘 이용한 애플의 전략만 봐도 이게 위기에서 기회가 온다는 건 분명히 뭐 정답지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아까 언급한 인텔에 비교하면은 우리의 상황은 훨씬 좋단 말이에요. 충분히 기회가 있고 요거를 노려야 되는데 다만 지금 문제되는 거는 워낙 저기 외국 기업들이 외국 투자사들이 뭐 우리 삼성하고 하이닉스 주식을 쏟아내는 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러면 뭐 그래서 우리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뭐 사들여 계시죠. 근데 응원하는 것인데 그 응원에 맞는 결과물을 낼 수 있게 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영진과 개발자들이 엔지니어들께서 더 좀 뭐 밤을 새서라도 정말 추격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거리를 멀쩡히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네, 만들어 주시는 네. 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텔의 경우만 봐도 이게 한순간 좀 자만하고 오만하고 좀 하다 보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뒤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전설적인 기업들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단단하게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지금 AI 시대에 정말 요즘 세상이 변하는 게 뭐 하루가 몇 년 몇 달 같고 1년이 몇 년 같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AI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반도체에서 똑같이 적용된다고 봐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좀 더 이 신발끈을 바짝 묶고 더 좀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네. 백종민 강경의 테크토크.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